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일당이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원했고 국민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위대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제 21대 대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당에게 또다시 정권을 다시 맡기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 그 내란을 일으킨 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당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후보 교체니 많이 하는 그런 이 토요일 일요일에 생쇼를 하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에서 하는 일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김문수가 원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로 교체했다가 다시 또 김문수로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뭐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자를 지금도 비호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선거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런 쌍권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들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것인데 말을 들을 사람 말을 따라 들어야지 그런 이상한 놈 말을 듣고 후보를 교체한다느니 만다느니 하면서 국민들을 참 웃게 만드는 그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오늘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걸어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자는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막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재판부 참 멋진 사법부 참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세가 기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도 지상으로 걸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그래서 대세에 따르는 거죠. 사법부도 지금 대세에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를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풀어줬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부장판사 같으면 오늘 윤석열이를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이를 풀어줬다고 보면 지기현이 마음대로 다시 윤석열이를 구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하여튼 뭐 끝까지 윤석열 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를 보면 이 나라 사법부마저도 이렇게 무너졌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직권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기현 재판부는 바뀌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뭐 세상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했습니다. 오늘 내란 수계 윤석열이가 세 번째 재판을 받는데 다음 대통령으로 거의 확실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어요.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 그랬는데 정말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꽉 채웠습니다. 청계광장을요. 그래서 민주당 추계로 한 2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좀 겸손하게 본 것 같고 2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시민들이 나서서 이재명 출정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경청 투어,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51곳을 다니면서 많은 그 마이크도 없이 유세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목이 많이 좀 잠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났던데 나중으로 갈수록 이분 특유의 그 정말 연설 하나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유의 그런 연설이 나왔습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반란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란 잔당들이 또 후보자를 내고 그러면서 전국을 누비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이런 짓거리를 할 텐데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0% 이상의 지지율로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촛불혁명에 이어서 응원봉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12.3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12.3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6.3 대선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도 준동을 하고 있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일당은 국민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정신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습니다. 유용한 도구로 써달라. 충직한 머슴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까지 쭉 걸어온 길을 보면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머슴으로 행정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우리의 도구가 되고 또 우리의 충직한 머슴이 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모두 다 보고 싶을 겁니다. 오늘 그런 열기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51개 시군을 방문해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 200개가 넘는 전국의 시군을 모두 다 돈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런 것들을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이미 이재명 후보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저는 이 델리민주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봤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의 댓글들이 정말 읽기도 힘들 정도로 빨리빨리 올라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이렇게 전국에서 보고 계시던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줄을 이루는 댓글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 등등 이게 가장 많지만 제가 얼핏 이렇게 쭉 보니까 경호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경호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발 연설 좀 짧게 해라. 너무너무 걱정된다. 저놈들이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연설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연설을 듣고는 싶지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지자들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발 빨리 끝내라. 왜? 탄상이 오래 서 있으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방탄유리를 설치해라. 빨리. 방탄유리도 설치하지 않고 저렇게 다 눈에 띄는 곳에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발 그러면서 이 사면을 방탄으로 이렇게 막는, 방탄유리로 막는 방탄룸을 좀 준비해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카메라맨들이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카메라맨은 검증이 된 사람이냐 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리스크가 하나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호거든요. 그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지자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그렇지만 또 일반 지지자들, 국민들 눈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너무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를 이제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뭐 잘하고 있다,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연설을 하는 오늘 출정식에서의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지지자들은 이분의 연설을 듣기보다 안전 지금 저렇게 노출돼도 되는 거야? 방탄복은 입었던데 그 방탄 유리가 없어서 너무 걱정이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열망 그것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골목골목 경청 투어 그것은 이제 마지막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건 마지막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전남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뭐 얘기를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환호 그리고 인파 뭐 이것 때문에 정말 호남에서도 이전에는 호남에서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이 다 마비가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화순에서는 워낙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서 진짜 한 발자국도 떼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좀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좀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자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140m를 이동하는데 40여 분이 걸렸다. 140m면 사실은 금방 가는 거잖아요. 한 2, 3분 걸으면 되는데, 한 40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읍 오감통 시장 여기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야말로 강진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해남에 갔을 때는 해남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또 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후보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DJ가 환생해서 오시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역시 그 박지원 의원님은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말을 정말 감칠맛 나게 잘하지요.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는 훌륭한 사람이다. IMF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든 K문화 강국으로 만든 대통령,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또 잘 학습을 해서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암 학산면도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막 인파들이 원래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통신장애가 발생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모였던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기 이런 것도 실감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을 원하고 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최고의 병기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 안전을 잘 이렇게 경호를 잘 하는 가운데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아까 아침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 좀 새길 만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보의 문제란 없다. 또 보수의 문제란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다.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파란색이냐 빨강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의 삶이 매우 곤궁하기 때문에 이념에만 치우쳐서 한쪽의 편만 드는 그런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또 경남 남해에 가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빨강색도 좀 들어있지 않느냐. 빨강색도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파란색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을 좀 더 좋아합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하여튼 이념 극우들 보면 정말 이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각하지만 우선 지금 제1과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이념은 그 다음 문제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뉴라이트, 뉴라이트라고도 하면 안 돼. 친일파들이야.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지 않습니까? 관료들 중에서도 친일파가 많고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가 들어앉는 이상한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친일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인데 친일파들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좀 준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용의 그 증손장가 하는 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30억짜리 땅 받아서 팔고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최근의 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국적이었답니다. 일본 국적 아닙니다. 역사를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민지였고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으로 올려줬다고요? 안 올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김문수란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은 강제 병탄이라고 안 하겠지. 합방이라고 하겠지. 합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될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그는 뻔뻔하게도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일사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친일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함께 국민이라고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애통할 뿐입니다. 이제 정말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써먹어야 합니다.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 이재명을 써먹어야 되겠죠. 빛의 혁명이 일어난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출정식이 시작이 됐고 그 빛의 유세 이것은 전국을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두 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화끈하게 열어 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된 의지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나라, 온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할 그런 나라,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여러분, 함께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속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